요즘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예비 창업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협업이나 교류의 장소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창업 구조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플랫폼과 공간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실천으로 옮긴 분이 있습니다. 디캠프 창업 생태계가 움트다.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기업가정신센터장 이나리 연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금방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창업과 공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 중에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 계세요? 전혀 없으십니까? 이런 여러분은 우주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포기하고 있으신 겁니다.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뛰어난 아이디어,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나고 아주 열심히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성공한 국내의 창업자들을 만나서 당신이 성공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운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말하는 운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실은 알고 보면 대개는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요. 창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중시해야 되고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관계가 있죠. 첫 번째는 고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주, 결국 투자자, 그리고 세 번째가 같이 일하는 팀입니다. 그럼 이런 관계망을 형성하고 이런 사람들, 운을 나에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공간 같은 게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 꽤 오랫동안 한국에는 딱히 그런 장소라고 얘기할 만한 온라인에서거나 오프라인에서거나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소개 받으신 것처럼 된 것처럼 저는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일을 하는데요. 여기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은행 20군데가 5천억 원을 모아서 만든 재단입니다. 저는 작년 6월에 이 재단에 오기 직전까지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를 여기로 계속 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께서 이런저런 제안을 하신 것 중에 저한테 가장 귀가 솔깃했던 것은 5천억 원이라는 돈이 아니라 제가 옛날부터 꿈꿨던 어떤 그런 창업자들이 득실득실하는 그런 공간을 어쩌면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희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최초의 상업 생태계 허브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는 꿈을 갖고 잘 다니던 신문사를 그만두고 이제 재단으로 자리를 옮겼죠. 문제의식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Y 컴비네이터 아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찾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창업 인큐베이터고요. 30개국에서 한 500개 정도의 회사, 30개국에서 온 500여 명 정도의 창업자들에게 초기 투자 자금 같은 것들을 제공해서 지금까지 500개 정도의 회사를 결국 탄생을 시켰죠. 그 중엔 에어비앤비라든가 드롭박스 같은 회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우리나라에는 페이팔 마피아 같은 게 없을까? 여러분 페이팔이라는 결제수단 아시죠? 예, 이 페이팔을 만들었던 창업자들이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요트를 사거나 저택을 산 게 아니라 전부 나가서 또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들이 유튜브라든가 링크드인이라든가 옐프라든가 아니면은 테슬라 모터스 같은 회사들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마피아처럼 움직이는 대단한 창업자들의 그룹이 없는 걸까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이시 에이전시, 이거는 이스라엘에 있는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하나로 엮고 있는 네트워크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에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저는 디캠프라는 것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이라는 것은 사무실 주면 되고 위에서 아래로 교육해주면 되고 투자 자금을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디캠프를 만든 저와 제 팀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실보다는 함께 일할 수 있는 협업 공간, 그리고 교육보다는 멘토링, 그리고 돈보다는 그 돈과 운을 불러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낸 저희들만의 어떤 비전은 이런 거였죠. 상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적 온 오프라인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결과가 디캠프입니다. 디캠프는 지금 말 그대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디캠프를 세팅하면서 제일 먼저 고민한 게 장소였죠. 도대체 어디다 만들어야지 되지? 결론은 테헤란로, 선릉공원 바로 옆에 있는 지하철역 2개가 굉장히 가깝고 한 층이 아주 넓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또 주차 면적이 충분한 어떤 곳이었습니다. 딱 들어도 아시겠죠? 굉장히 비쌀 것 같죠? 예, 비싼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국에서 창업을 지원한다고 하는 곳들은 되게 그냥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는 것에 좀 주력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뭐 지원하는 정부 기관들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고 한양대에도 지금 그 창업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한양대는 한국에서도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에 꼽힐 만큼 좋은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훌륭한 대학이고요. 대부분의 다른 창업지원센터들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돈을 쓰면서 이렇게 좀 위험한 그 모험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결국은 그들이 오기 편한 곳이어야지 되고 뭔가 이 안에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름은 왜 디캠프가 됐을까요? 사실은 뭔가 규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창업지원센터라는 말이 조금 뭔가 보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뭔가 약간 좀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말고 뭔가 인생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우주를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베이스 캠프 같은 게 되자. 그런 어떤 캠프로서의 이미지를 갖기를 원했고요. 그럼 그 중에서도 이런 단어들, 꿈,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역동성, 디지털, DIY 아시죠? Do it yourself. 그 다음에 드라이브 이런 의미들을 품고 있는 D라는 단어를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디캠프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져가려고 했던 가치들이 몇 개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용하기가 되게 쉬워야지 된다. 그리고 평평하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교수님들하고 말씀 나눌 때 아니면 선배들하고 얘기 나눌 때도 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갭 같은 거 안 느끼세요? 나이가 어떻고 어떤 고등학교의 선배고 후배고 군대를 누가 먼저 갔다 왔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따지죠. 그렇게 뭔가 상하부터 먼저 찾기 시작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정말 제대로 된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희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뭔가 코워킹하기 좋은 서로가 서로를 평평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 또는 창업자들한테 무슨 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쓰고 그 친구들은 저를 그냥 이 센터라고 부릅니다. 카센터, 이삿짐센터 이런 데 있는 그런 센터처럼 서로 그렇게 편하게 부르면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텀업. 보통 이제 교육이라고 하면 위에서 아래로 계획을 쫙 잡아서 내리잖아요. 자, 재무제표 보는 법 이렇게 하는 거고요. 법인은 이렇게 세우는 거고요. 디캠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멘토링을 받고 싶다거나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누구한테 그 교육을 받고 싶나요? 또는 누구의 멘토링을 받고 싶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는 저 사람이 좋아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섭외해 옵니다. 그런 방식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의 운영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멤버십입니다. 아무나 다 오지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무나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학벌이 낮거나 무슨 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지역에 살고 있거나 뭐 성별이 어떻거나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멤버십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은 창업에 대한 진지한 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멤버십을 받을 때 쭉 자기에 대해서 뭔가를 쓸 수 있게 하는데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창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봤는가라는 것을 기술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는지를 써야지 돼요. 거기다가 나를 추천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러니까 어떤 그런 평판, 레퓨테이션, 그 다음에 실제로 열정적으로 창업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디캠프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게 취급이 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십, 이건 뭐냐면 우리가 무슨 행사나 이런 걸 하면 우리의 기관, 우리의 조직 이런 걸 이렇게 앞으로 내세우는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디캠프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이 열려 있고요. 디캠프에서 뭔가를 행사를 하고 싶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싶거나 하는 분들이 있으면 진정성이 있고 창업과 관련이 있다면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광로처럼 그 안에서 많은 스토리들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목표로 삼은 게 이런 거였습니다. 약간 북적북적한
일터이고 나눔터이고 또 뭔가 창작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디캠프를 만드는 것이 처음 이 공간을 기획을 하면서 저희가 꿈꿨던 어떤 것이었었고요. 120일 아닌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 PT 자료를 만든 지 120일이 아니라 24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디캠프가 처음 만들어진 지 240일 정도가 지금 현재는 지났는데요. 얼른 지나갈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디캠프는 일하고 토론하고 밤새고 이렇게 새벽도 없는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보시면 이런 조그만 미팅룸도 있고요. 이런 코워킹 스페이스에선 하루에 한 80명 정도의 이런저런 창업자들이 모여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정말 열심히 일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커피를 공짜로 주는 조그만 카페도 있고요. 참고로 여기 있는 요 책들은 제가 우리 집에서 갖다 놓은 경영서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른 이 디캠프 멤버들, 우리는 디캠퍼라고 부르거든요. 많은 디캠퍼 분들이 책을 요즘은 많이 기증을 해주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죠. 이렇게 뭐 장관님들 오시고 한 이런 행사들부터 시작해서 아마도 이거는 구글 I.O.였던 것 같은데요. 디캠프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캐주얼하게 되어 있는데 옆에 이런 나무 판자 같은 것들이 옆으로 쭉 둘러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져다가 침대를 만들 수도 있고 의자를 만들 수도 있고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간을 변형해 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주로 많이 먹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뭐 핫도그가 됐건 피자가 됐건 아니면은 뭐가 됐건 간에 갖다 놓고 계속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관계를 형성하려면 나눠 먹고 그런 먹는 것들을 앞에 놓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캠프가 처음 등장한 게 3월 27일, 저희가 개관한 게 3월 27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창업이라고 하는 바운더리에 있는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된 용어가 네트워크 파티라는 겁니다. 기존 그 전에는 제가 네트워크 파티 실리콘밸리에는 이런 게 있고요, 뭐 독일에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이 저한테 그러면은 술 먹고 막 춤추고 노는 거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제대로 된 투자자를 만나고 내 창업 파트너를 만나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고객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네트워크 파티라는 걸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또 인정을 해주십니다. 지금 디캠프 멤버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온라인 회원들은 11월 말에 지금 3,300명 정도, 그리고 인증 회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워킹 스페이스를 쓸 수 있고 우리의 다양한 혜택을 다 누리실 수 있는 분들의 숫자는 1,456명, 11월 말에 이 정도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면 한국에서 진지하게 창업을 준비하거나 막 창업을 하신 분들의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디캠프가 만들어진 게 3월 27일이니까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나름대로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간을 나눌 수 있게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 네트워크 스페이스, 네트워킹 스페이스에서 각종 이루어지는 뭐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10월 한 달만 70건.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어떤 빌딩에 4층, 5층, 6층, 3층을 쓰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무려 70건의 행사를 한 달에 치르고요. 참여하신 분들은 3,480명, 뭐 이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각종 다양한 D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습니다. D파티. D파티는 이런 거죠. D파티 with 한양대. 만약 저희가 이렇게 한다면 한양대에 있으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디캠프는 공간과 음식을 제공해 드리면서 같이 그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분들을 픽업을 하고 재미있게 또 의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기획을 합니다. 그렇게 디캠프가 파트너가 돼서 준비하는 각종 파티를 D파티라고 부르고요. D멘토는 매주 목요일 날 정말 모시기 힘든 멘토분들을 모셔다가 뜻깊은 시간을 갖는, 그리고 정말 많이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 D런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밥 먹는 겁니다. 샌드위치나 뭐 피자나 김밥 같은 거 같이 먹으면서 뭐 상당히 재미있고 다양한 주제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같이 하고요. 디톡스는 아시죠? 원래 해독을 영어로 디톡스라고 하잖아요. 저희들의 디톡스는 세상에 대해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밖에서는 하기 힘든 얘기들을 저희들끼리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겁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저희들한테는 쭉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한 디캠프가 문 연 지 1년이 안 된 기간 동안
많은 창업자분들 또 투자자분들 그리고 뭔가 창업이라는 것이 한국은 물론이요 세계에 남다른 혁신을 가져올 거라고 믿는 분들이 디캠프에만 있다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디캠프에는 기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보통 괴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지만은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보기는 특별히 의사소통하기가 약간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전형적인 그 오덕이랄까 뭐 하여튼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제 아들이 19살인데 그 약간 아스트랄계 수준의 오덕이거든요, 저희 아들이. 그런데 그런 우리 아들 같은 아이도 디캠프에 오면은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뭐 왜냐하면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 사람을. 뭐 귀를 4개로 뚫었든 뭐 배꼽에 뭐를 했든 그런 거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개방적인 공간이고 또 클래스가 있다고 저희들끼리는 자부를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엘리트들이 모여 있다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기 위해 모여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어떤 것,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모여서 내뿜는 어떤 에너지, 그런 것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디캠프에는 소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뭔가 공식적이고 막 푸시푸시하는 것 같은 어딘가에 가면 살짝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냥 그 흐름이랄까 그 규정대로 이렇게 그냥 흘러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느끼는 약간의 갭이랄까 불편함 같은 게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뮤지션의 공연에 간다거나 클럽에서 정말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린다거나 이럴 때 뭔가 뚜껑이 팍 열리는 것 같으면서 지금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에너지 같은 게 막 용솟음 치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디캠프가 그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매력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뭔가 창업을 지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많은 공간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런 소울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디캠프는 사실 아시아 대표 창업 생태계 허브가 되겠다는 조금 더 큰 꿈을 이제 내년부터는 꾸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발버둥을 친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달에만 디캠프를 방문해서 뭔가 배우겠다거나 아니면 한국 창업가들, 투자자들하고 교류하겠다라고 찾아오신 곳이 뭐 골드만삭스, 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뭐 스위스 중기청,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브라질 뭐 이런 곳들, 뭐 미국 대사관 등등등 구글 본사. 그러니까는 많이들 오시죠. 그러면서 뭔가 디캠프라고 하는 곳이 지금까지는 없던 의미 있는 그 공간으로서 한국의 창업계를 대표하는 공간으로서 굴러가기 시작했다라는 어떤 자부심이랄까 자신감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걸 위해서 아마 올 연말에는 저희가 올 연말은 아니고 내년 초에는 1월에는 온라인 디캠프를 정식으로 오픈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 디캠프에 가셔서 본인의 프로필을 만들고 내가 혹시 일할 수 있는 스타트업, 그러니까는 초기 벤처기업이죠. 그런 데는 없나라고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의 창업자들의 이 온라인 그 디캠프를 통해서 아마 접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몇 줄을 써봤는데요. 사실 제가 늘 갖고 있는 일종의 모토랄까 관점 같은 것들입니다. 창업이 됐든 뭐 취업이 됐든 뭐 내 집을 하나 꾸미는 게 됐든 내 방을 하나 꾸미는 게 됐건 아니면 온라인에 내 홈페이지 하나를 만드는 게 됐건 저는 이 세 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에 대한 아주 기술적인 어떤 기능적인 어떤 것보다는 내 관점이 있는지 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지금 몇 살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애티튜드는 어떤가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나 많이 알고 있는가라고 보다는 알고 있는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창업과 공간을 나름대로 연결지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앞으로 물리적인 어떤 공간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정신세계 또는 어떤 생활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그래야만 생존을 할 수 있는 때잖아요. 학생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만의 어떤 모토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참고를 하셔서 자기만의 세계를 아주 알차고 뜻깊게 그렇게 꾸미시는데 조금 더
애정을 갖고 그냥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관점, 나만의 태도, 나만의 행동으로 새로운 역사를 한번 써보실 수 있기를 또 기대를 하고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